네, 저 산단법인 코드 원석이라고 하고요.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플랫폼 정보라고 제목은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사실 거창하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아까 그 신용무 기사님 말씀해주신 제 자료 아직 못 보셨을 텐데, 예, 계속 이거는 뒤에서 얘기해 주실 겁니다. 이게 다 그런 내용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예, 저도 좀 경험을 했어서 사실은 정부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오늘은 뭐 아무튼 약간은 미담으로 좀 얘기가 될 것 같은, 전에는 사실 그랬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저도 느끼면서 꽤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고요. 정부 분들도 많이 잘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시민 개발자들도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또 신용문 이사님이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기도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오늘 공적 마스크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여기 그 더 나은 미래의 장지훈 기자라고 해서 저도 인터뷰도 했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좀 나타나 있는데, 이게 이제 한참 공적 마스크 서비스가 공개가 되고 나서 이때도 또 그런 기억이 나는데, 무언가 오늘은 많은 부분 미담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또 그렇지 않은 얘기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 이때도 기자분들이 많이 연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부가 어떤 게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느냐, 그리고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좋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는 민관협력,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민관협력이라는 것도 되게 잘 진행이 됐고, 시민 개발자들도 잘 많이 보람을 느끼면서 했고, 그리고 많은 기관들이 무언가 하고자 하는 그런 좀 마음가짐이 있었다. 근데 자꾸만 기자분들이 무언가 안 좋은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런 게 많이 기억이 나지 않아서 저도 좋은 얘기를 많이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가슴 뭉클해지는 것들이 시민이 뭉쳐서 해냈다, 이런 부분들. 물론 준비되어 있었고 어느 정도 그 추진력이나 이런 것들도 정부도 꽤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로 이 단어를 많이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시비게킹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거든요. 아까 이 공적 마스크에 사실은 그 이렇게 조금 그 헬스케어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참여를 하긴 했지만, 사실은 그들도 거의 개인 개발자, 시민 개발자 정도로 참여를 했고, 그 회사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대부분은 시민 개발자들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는 이제 시비게킹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사실은 요즘도 이 공적 마스크처럼 좋은 사례가 있었음에도, 그리고 나서도 그 얘기를 하면서도 아직도 해킹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러는지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시비게킹이 뭐예요? 뭐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사회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아직은 좀 그런 거에서 안타깝기도 하고, 사실은 물론 조금 더 이렇게 더 우리보다 힘들어하는 나라들도 있겠죠. 근데 어쩌면 더 좋은 것들을 더 봐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왜 우리가 그런 좋은 인프라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비게킹이 자리 잡지 못할까라는 좀 아쉬운 마음들은 있습니다. 이번에 공적 마스크나 이런 좋은 사례를 통해서 이런 시비게킹들이 신뢰를 가지고 조금 더 잘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고요. 아직도 이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무엇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시비해킹이라고 해요? 해킹은 나쁜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사실 시비해킹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어떻게 정의를 하자고 하면, 시비군 뭐 당연히 도시 시민, 시민권 이런 거고, 자기 스스로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을 문제를
문제라고 정의를 못할 안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그게 많은 부분은 이제 디지털과 관련이 있는데, 굳이 디지털이 아니더라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12개킹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2개킹은 사실 또 많은 경우에 개발자와 디자이너, 이런 디지털을 다루는 사람들만이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또 생각들도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꼭 디지털이 아니어도 하다못해 내가 아날로그 지도 위에 그림을 그려서 그걸 사진을 찍어서도 12개킹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12개킹은 이제 조금 넘어가고요. 사실 이런 얘기, 여기 장점이 있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싶을 때, 코드 포 아메리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 장점을 정의를 한 건데, 사실은 정부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공적 마스크 때도 그랬고, 사실은. 그런데 공적 마스크 때를 보면 이 마음이 좀 정부하고 시민들하고 많이 맞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 전에 저렇게 정부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많은데 왜 못할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무언가 그때 생각들을 해보면 정부가 시민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사실은 이번에는 그런 것보다는 무언가를 같이 해결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느낄 수가 있었어서 굉장히 좋은 사례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12개 K의 얘기가 너무 많이 가네요. 우리나라도 코드포 서울 이런 것도 있었고, 사실 여기 중간에 있는 코드나무 같은 활동도 있었고요. 그게 사실 저희 코드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코드가 코드나무라고 해서 12개킹 활동을 꽤 많이 했었습니다. 코드포 서울도 했었고, 여러 가지 해커톤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서적이나 보고서 같은 거, 아니면 번역, 이런 활동들도 꽤 했었고, 앞에 그 위키에 사실 나와 있는 내용들도 이런 것들인데, 그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하고 국회의원 성적표, 이런 활동들을 쭉 코드가 진행을 해왔었고 해오고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요 슬라이드를 넣은 이유는 그 EBS에서 시민의 탄생이라고 해서, 이게 아마 부제가 연결자들이었었던 것 같은데, 이 방송을 밑에 있는 링크를 들어가시면 무료로 보실 수 있어요. 한 4, 50분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시민들이 정부하고 소통하는 방법, 그리고 시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시민이 목소리를 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런 것들을 체험하기에는 좋은 영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요분이 그 12개킹 얘기하면 많이 이렇게 얘기가 되는 분인데, 그 대만의 디지털 장관이라고, 그 오드리탕이라는 사람인데, 그 분을 저희가 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저희 커먼즈 랩이라고 하는 데에 저희가 이렇게 이슈가 될 수 있는 아젠다들이나, 아니면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들, 아니면 근래에 좀 이슈가 되는 얘기들을 담는 그런 웹의 공간이 있는데, 커먼즈 랩에 가시면 저희가 코드에서 오드리탕을 인터뷰했던 내용들도 확인을 좀 하실 수 있습니다. 공적 마스크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하자 보면, 저희가 공적 마스크 관련해서 개발도 했고요. 개발보다도 사실은 저는 공적 마스크에 대한 그 일련의 과정들에서 가장 크게 느꼈었던 거는 일사천리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모든 것들이 언제 저희가 소위 말하는 공무원분들하고 이렇게 마음이 맞아서 무언가를 의사결정하고 뚝딱뚝딱 빨리빨리 해냈던 적이 있었나? 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사실 오픈 데이터나 공공 데이터 그리고 이제 오픈 플랫폼, 오픈 소스 이런 쪽에서 좀 활동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기가 되게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로 제가 이 단어가 너무 많이 생각이 났었던 과정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마음을 맞출 수가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빨리 진행될 수가 있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었고 그래서 저는 일사천리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나고요. 이게 되게 사실 딱딱한 단어죠. 저는 민관협력이라고 하는 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사실 이번에 느꼈습니다. 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민관협력을 못하는 이유가 사실은 저기 아까 저기 뭐죠? 그 오드리탕 인터뷰에도 그게 나오는데 그 연결자들에서 나오나 어디에 나오는데 민관 협력이 잘 되기 위해서는 민하고 관이 신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끌어낼 거냐 그것을 이끌어내야 참여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참여라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이 민관 협력이 사실은 많은 곳에서 우리나라도 이 12개 킹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정말로 많은 곳에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쪽 도메인이나 그런 곳들에서 그렇게 잘 되고 있는지 잘 되는 곳들도 있겠죠 분명히. 그런데 아마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전도 전에 그랬었고 그런데 이번에 공정마스크는 정말로 민관협력이 잘 되었었습니다. 그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참여했던 곳들이 청와대가 참여를 했었고요. 심평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유형 포탈 DUR 그다음에 과기부 행안부 복지부 식약처 약사회 이렇게 있었고 정말 큰 역할을 했던 데가 여기 중간에 있는 정부화진흥원이라는 곳이 크게 역할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민간에서는 클라우드를 또 무상 지원을 해줬고 그리고 우리가 지도 API를 쓰려면 지도 API를 그러니까 많이 쓰게 되면 거기에 돈을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비용을 트래픽에 따라서. 그런데 그것도 다 무상으로 해줬고 그리고 결국은 저는 하이라이트라고 보는데 시비게이킹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이 과정들을 보면 여기 밑에 노란 그 백그라운드에 있는 곳에 써 있지만 이게 처음부터 보면은 한 15일 정도 되는데 사실은 지금 그 내용으로 있는 것들은 한 10일 정도뿐이 안 돼요. 실제로 제가 아는 지인이 광화문 일본가에 코로나 관련해서 그 방역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개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접수를 받았고 그리고 나서 공적 마스크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해야겠다라고 일단은 정부가 그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나 시민 개발자들 이렇게 이제 투입이라기보다는 참여가 되는데 그 결정을 하고 나서 공적 마스크 데이터 개방 회의를 하는데 그때 이제 청와대를 가서 해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주재를 하고 행안부, 과기부, 정보화진흥원, 심평원, 시민개발자들도 갔었고 민간 클라우드 참여사들도 갔었고 그래서 이제 다수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3번 회의를 한 것 같고 다른 곳에서도 몇 번 회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과정이 10일이라고 하는데 그 회의하는 그 횟수도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개방 회의를 했고 그리고 나서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 합의를 해요. 심평원의 요원기관 업무 포탈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기에서 이제 중복 구매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데이터 개방 합의를 하고 그 이후로 일사천리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사천리로 API 항목을 합의를 하고 명세 합의를 해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보안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나중에 그 의사분, 그 약사분들이 그걸 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속적인 협의 및 개발을 진행을 하는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얘기를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더미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개방을 하면 그걸 API로 개방을 하든 파일로 개방을 하든 뭐 덤프로 개방을 하든 그 데이터를 써보게 되고 그 데이터를 이제 내 비즈니스에 쓰거나 뭐 시빙해킹 할 때 쓰거나 하는데 사실은 공적 마스크가 아직 시행이 되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라서 실제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는 이제 그
거라 뭐 거짓으로 데이터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걸 더미 데이터라고 하는데 거짓으로 데이터를 만들어낸 것도 일단은 그때부터도 시민 개발자들이 열광이 시작했어요. 이게 돌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서로 개발한 것들, 우리가 오픈소스 진영이 그렇게 돌아가듯이 서로 개발한 것들을 이렇게 누구 뭐 저 데이터 수집하는 거 개발했어요. 아니면 뭐 지도에 카카오 지도에 뿌리는 거 개발했어요. 아니면 뭐 아이콘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것도 서로 다 나눴어요. 그래서 그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개발자들이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 개발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나서 공정마스크 웹앱 서비스가 런칭이 됐는데, 그게 그날만 제가 숫자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50여 개 정도가 서비스가 한 번에 공정마스크 서비스가 되면서 런칭이 됐었고, 그게 그러니까 실제로 웹앱 서비스가 만들어진 건 저도 개발에 참여했지만 사실 저는 더 보람되고 뿌듯한 건 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걸 개발한 건 아니었고 그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저도 한 3, 4일 정도 걸린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고, 그리고 준비가 많이 되어 있었고 API가 좋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불편사항이나 현장의 어려움 등을 반영을 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불편사항들을 접수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또 약사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뭐 실제 저거랑 안 맞는다고 이런 연락이 오고, 그게 이제 어떤 분들은 약국에 일반 전화를 남겨놔야 되는데 휴대폰 번호를 남겨놔서 뭐 휴대폰으로 전화도 오고, 어떤 분들은 임신하신 약사분이었는데 그 본인 약국 내려달라고도 계속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불편사항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도 지우고, 아니면 5분 이상 지연되는 거다 이런 메시지도 계속 남기고, 또 서비스가 여러 개다 보니까 그 서비스를 볼 때마다 화면이 다르면은 아무래도 어려우니까 서비스에 나오는 색깔이라든지 이런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통일하자. 그래서 그것도 이제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통일을 해서 거의 웬만하면 비슷한 방식으로 화면에 노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들을 해나갔고요. 사실은 또 뒷얘기를 보면 아까 그 신현무 이사님도 또 말씀하셨지만 이게 처음에는 공공에서 해당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어느 기관이 하나, 그리고 이걸 용역을 발주를 해야 하나 부터 막혔고, 그리고 일단은 공적 마스크가 판매되는 게 불과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 안에 개발을 할 수 있어? 너네 기관이 그거 개발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면 어떻게 프리랜서를 써서 할 거야? 막 이러다가, 그런데 사실은 저 부분도 서비스가 나중에 저희가 알게 된 건데, 이 서비스가 한두 개뿐이 없었다면 더 많은 이런 충돌이 발생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서비스가 분산이 돼서 서비스가 많았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쓰다가 저 서비스를 쓰다가 했었고, 한 서비스에 몰리면 또 다른 서비스로 가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뒷얘기 중에 하나는 시민의 힘을 믿어봅시다. 사실은 여기가 이 포인트가 우리가 앞으로 많이 풀어야 할 숙제인데 가능할까?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면 누가 책임지지? 청와대가 책임질 거야? 방위부가 책임질 거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튼 미담으로 잘 성공적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의사결정 및 진행 과정이 빨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이런 걸 느꼈었는데, 이게 이제 공에서 일을 하신다고 그 무엇을 정책 결정을 하고 이것들을 빨리 해결해야겠다라는 것도 분명히 있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공공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그랬고 저희도 그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줄 서면 안 되었어요. 이 줄 서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그 마음이 굉장히 같이 많이 맞았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로 계속 미담만 얘기하는데 서비스 키를 발급받고 인증받는 절차를 없앴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공공에서 데이터를 개방을 할 때 서비스 키를 발급받고 그 서비스 키를 인증된 사람에게만 줘요. 인증된 서비스에만 주는 거죠. 그런데 서비스 빨리 개발을 해야 되니까
서비스 키를 발급받고 인증받는 절차도 없앴고 데이터도 모두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퍼블릭하게. 아까 그러니까 보안이나 이런 이슈가 아니고 아무라도 들어와서 그 데이터를 쓸 수 있게끔 공개를 했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있었는데, 저 과정을 왜 잘했다라고 생각하냐면 사실은 공공에 계신 분들은 저런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시민 개발자들, 그러니까 저희 개발자 그룹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 이거는 지금은 그렇지 않으면 아마 그 시간 내에 서비스가 나올 수 없을 거다. 이렇게 계속 설득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의사결정이 되었고, 정말 공공이 스스로 웹앱 서비스를 개발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이번에 느꼈었던 건데, 공공에 계신 분들이 의사결정을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브리핑 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하나 다 협의해서 결정을 진행해 나갔고, 그리고 개발자들의 의견을 많이 따라줬고, 대표적인 것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앱이 이제 그 마켓에 올라가지 않는데, 코로나 관련 키워드가 있으면 더 안 올라가고 그랬죠. 그때만 해도. 그런데 정부에서 이제 힘을 써줘서 더 빨리 올리기도 하고, 공적 마스크 앱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람이 이제 약사분들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재고가 달라서 그런 것도 불만 접수도 계속 받았고, 저희도 계속 공지했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뭐 이래요. 약사분들도 힘들어요. 이런 메시지도 계속 노출을 시켜드렸었고, 심평원 같은 경우가 사실은 어쩌면 준비가 덜 되어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잘 버텨줬어요. 그런데 많은 곳에서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이제 서비스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폭주를 하게 될 텐데, 정말 폭주를 했죠. 그래서 초반에 두어 번 불안했어요. 그리고 꺼지기도 했고. 그런데 이게 저는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초반에 두어 번 불안했지만 결국 잘 버텨줬고, 그 이후로도 잘 버텨줬어요. 그래서 저게 너무 다행이었고, 식약처가 또 하나는 이 공적 마스크, 이건 서비스랑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들이 막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좀 많이 붐비는 약국에는 마스크를 더 많이 보내고, 좀 덜 붐비는 데들은 조금 보내고, 우리 길가에 있는 데에 더 많이 보내고. 근데 식약처 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알면은 그런 노고를 알게 되는데, 이게 아침 9시인가요? 8시인가요? 이렇게까지 보내야 되는데, 그 배분을 하는 게 식약처에서 약국으로 똑같은 수량으로도 배분하는데 그게 아침 6시, 7시쯤에 끝난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거의 매일 밤을 새는 거죠. 그리고 청와대의 이제 의사결정이 저는 굉장히 빛났다고 보는데, 그래서 추진을 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다행이다 싶고, 행안부는 어차피 공공데이터 쪽 맡고 있었고, 또 하나는 행안부 정보화진흥원인데 시민개발자들과의 소통을 그분들이 담당을 하셨어요. 그래서 소통이 좀 잘 됐었고, 과기 클라우드가 있고, 그리고 결국은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공적 마스크 서비스가 나오면서도 약국 앞에 줄들을 굉장히 많이 섰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보람이라고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약사분들한테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약국 앞에만 줄 서기 시작했었는데, 저 건물 안에 있는 약국을 어떻게 알고 그쪽으로 공적 마스크를 사러 가더라. 그래서 우리 약국 앞에 줄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 서비스 덕분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꽤 많이 듣기도 했고요. 사실 여기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공적 마스크 얘기가 다는 사실 아닌데, 플랫폼 정보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책 결정자, 의사 결정자 그룹이 있었고, 이쪽에 시민 개발자 그룹이 있는데, 실제로 이 의사 결정 과정이 요분들이 참여를 했어요. 왜냐면 그 의사 결정 과정을 저희가 카카오톡에서 계속 협의를 했고요. 전화번호를 지울까요, 말까요? 아니면 이 그 메시지를 어떻게 노출을 할까요? 아니면 지도 위에 표시되는 마커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뭐 지도는 어떤 것들을 쓸까요? 메시지는 어떤 것들을 뿌릴까요? 정보 어떤 거 노출할까요? 말까요? 이런 것들은 카카오톡으로 의사결정자들하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정부 사람들이겠죠. 그 얘기를 해서 그게 결정이 되면 슬랙으로 다 이제 퍼서 날랐어요. 그러니까 시민 개발자들은 슬랙에 다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의사결정하고 요분들의 내용 전달하고, 여기에서 내용이 의사결정이 되면, 그래서 이제 API가 바뀌거나 하면 이쪽으로 이제 개발자들에게 다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비스도 몇 개 없었는데, 여기를 이제 개발자들이 다, 이 공적 마스크에 관련된 개발자들은 이쪽으로 다 모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슬랙에 그 분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좀 더 많은 걸 하고 싶은데 일단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데이터 기반 플랫폼 정보를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공공 영역이 있고 민간 영역이 있는데 물론 공공 데이터가 전부는 아니에요. 플랫폼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얘기가 너무 길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예, 말씀해 아무튼 주십시오. 네. 저는 아무튼 많은 경우에 현재 그렇게 생각하는데 데이터 기반으로 행정이 좀 이루어지는 것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현재도 이렇게 문서로 왔다 갔다 하거나 뭐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그 더 좋은 데이터들을 생산할 수 있는 그쪽으로 플랫폼이 그러니까 정부가 좀 더 발전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생산되는 데이터로 데이터가 개방이 되고 그거를 민간에서 활용하는 거 요런 것들이 이제 사실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게 사실 많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런 것들이 잘 되어야 되는데 에, 앞에서 한 얘기니까 이건 좀 민망하니까 넘어갈게요. 저는 사실은 타다가 그리워요. 타다가 그리운 이유가 이걸 법적으로 따지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그런데 이 플랫폼 정보 얘기를 하면서 왜 타다가 생각이 났느냐면 결국은 시민이 좋은 걸 해줘야 어,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타다가 그리운 건 타다 타다 드라이버가 그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다라고 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기회를 가지고 이 택시라고 하는 서비스 생태계를 좀 더 바꿀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타다가 많이 그리운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거는 그냥 좀 아쉬워서 넣어봤는데 저희가 이제 그 시빅해커 개발자들 해커톤이라고 하는 걸 많이 해요. 근데 이거를 또 끝장 개발 대회라고 말을 바꾸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면 해커톤 토론은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맞아요. 해커톤은 해커톤을 끝장 개발 대회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런 건데 해커톤은 끝장 개발 대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스스로 시비게킹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스스로 해결도 하고 스스로 그 아이디어도 만들고 하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좀 모여서 해보자 이럴 때 해커톤을 하거든요. 저는 사실은 해커톤을 하면 시상하고 평가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대회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해커톤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여러 곳에서 또 무언가 아이디어 톤이라는 말도 사실 있긴 한데, 아이디어를 얘기하거나 공론화하는 과정들을 밤새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커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뭐 정의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맞다, 아니다는 할 수 없는데, 사실은 개발자들은 그런 대화로 끝나는 경우는 해커톤이라고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커톤 토론이라는 말은 앞뒤에 이제 수식하는 서로 말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해커톤이라고 하는 걸 개발 대회라고 꼭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좀 마음에는 안 들어서 일단은 넣어봤고요. 사실은 플랫폼 얘기하면서 저는 이 얘기를 좀 해볼까 싶었어요. 공공 배달앱.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공공에서 해야 될 역할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것들이 어떻게 될까? 아무튼 이 민간 쪽에서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곱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사다 같은 걸 꼭 없애야 했는가라는 것도 그렇고 배민이 설령 독점의 그런 것에 이렇게 이슈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공이 배달 앱을 만들어야 할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공공 배달앱 사업자 모집 공고를 했어요. 경기도에서. 그리고 일단은 사업자가 선정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그 전에 좀 알았었는데 6월 25일까지니까 일단은 사업자 아직 선정은 안 했겠네요. 근데 아무튼 사업자를 선정을 했고 이거를 보면 일단은 수수료나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이 뭔가를 수재한 자여야 되고 대표적으로 제가 아는 다른 사업들하고 다르게 이 사업은 예산이 없어요. 예산을 얼마가 필요한지도
알아서 작성해서 내세우고 3년 동안 해서 무언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더 좀 길어서 가져오진 않았는데, 이 공공 배달 앱이 어떻게 가야 하나요? 이런 전략까지 만드는 것까지 포함이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 정부가 무언가를 플랫폼의 역할로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시선이 곱지 않은 게 여기 80문장으로 보는 공공 배달 앱의 흥망성쇠 예언서라고 있는데, 저게 재밌어서 한번 갖고 와봤어요. 사실 많은 용역들이 요 단계를 많이 거치기 때문에 나라장터 입찰을 하고 예상대로 낙찰을 하고, 뭐 주무관이 뭘 바꾸라고 해서 바꾸고, 누가 문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바꾸고 댓글 내리고 뭐 까먹고 뭐 계속 이런 거예요. 이제 기회 되시면 읽어보시면 이게 재밌어요. 사실 근데 이런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뭐 이거 하나하나 읽으려니까 제가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아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요 정도로 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여기만 생각을 전에도 했었죠. 그러니까 정부가 예를 들어 공공 배달 앱이면 그 배달 식당의 정보들은 사실 인허가 정보로 배달의 민족이 그 데이터를 만드는 것보다 정부는 훨씬 더 쉽게 만들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들을 공공 데이터로 꺼내줘. 그 공공 데이터를 꺼내주면 사실 배달 앱은 그걸로만 작동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훨씬 더 배달의 민족이 훨씬 더 지금 더 큰 거는 그 점포가 아니라 그들에 대한 중개 플랫폼이거든요. 사실은 여기에 라이더들을 어떻게 그다음에 배달 업체는 어떻게, 여기서 결제 관리는 어떻게, 그리고 이것들을 다 돌릴 수 있는 이 인프라, 물리적인 인프라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견고해야겠죠. 지금 정도의 배달의 민족이 돌아가려면 사실은 그거는 이 공적 마스크 이런 것들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굉장히 큰 인프라와 플랫폼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생각해 본 거는 공공이 조금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이런 공공 데이터들을 만들어 주는 것, 인허가 정보를 이용해서 식당 정보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는 것,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가 여러분들 오픈마켓에 대한 그 프로세스를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요들이 입점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 정도도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찬반이 좀 있더라고요. 저도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다만 이 내가 음식을 시키는 이 사람, 나도 많이 시켜 먹는데 이 음식을 시키는 이 사람이 만나는 이 서비스들을 절대로 정부가 만들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플랫폼으로서의 정부의 역할은 저는 아니라고 봐서, 아무리 독점이나 배민과 무엇에 대한 이슈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우려되는 그런 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거보다 플랫폼 정부가 저는 더 빨리 해야 되는 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쯤에 공급 배달 앱 때문에 이제 이런 게 나온 건데, 긴급 재난지원금 이런 것들, 사실은 사용처 이런 것들, 이것도 약국에 마커 찍어주듯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식당을 식별을 해서 API로 풀어주면 시민들은 더 많은 더 좋은 서비스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것들을 가지고 사실 이렇게 맛집 이런 걸 추천해 줄 수도 있고, 맛집을 추천하다가 거기는 긴급재난금이 되는데요, 안 되는데 이럴 수도 있고, 식당은 사실 웬만하면 되기는 하죠. 근데 식당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 사실은 이런 데이터들이 왜 API로 쉽게 풀리지 않느냐,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 보면 코로나19 데이터가 실제로도 지금 현재도 이렇게 브리핑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앙재난안전본부 아니면 복지부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이렇게 정리해 브리핑을 해요. 근데 브리핑이 아래 한글로 나와요, 아직도. 근데 실제로 이런 얘기도 하고 싶긴 해요. 이분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뽑아낼 수 있는 플랫폼, 그 다음에 사실은 아까 그 공적 마스크는 10평이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브리핑하는 데이터들도 데이터로 뽑힐 수 있게끔 시스템에 입력해야 돼라는 얘기도 되게 오래됐어요. 그런 얘기가 나온 지도. 그런데 사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죠. 그래서 굉장히 하시는 일들이 많아서, 사실은 이 의료 방역 쪽에는
사실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죄송스럽긴 해요. 하도 많이 바쁘셔서. 근데 사실 그런 거고, 실제로 이런 데이터들도 HTML로 홈페이지에 있는 거하고, 이게 데이터로 CSV로 뽑히거나 API로 뽑혀주는 거 전혀 다르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보드나 이런 그 상황판 대시보드 만드는 데들은 대부분 이런 데이터 수집해서 가공해서 써요. 그러려면 실제로 시간은 훨씬 더 오래 걸리죠. 아까 공적 마스크 개발하는데 한 3일에서 5일 걸렸다고 했었는데 이런 데이터들이었으면 아마 시간은 훨씬 더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 실제로 중앙에서 브리핑하는 것들은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지자체들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뭐 문자로도 오고 이렇게 블로그에 이미지로도 있고 막 각자 만드는 게 다 다르죠. 그런데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우리 게시판에 글 쓰듯이 그런 컬러만 10개 정도 써주게 해주고 그거에 입력하고 뭐 여기 보면 동작인데 동작 구청이 입력했어 라고만 해줘도 데이터를 쓰는 곳에서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준비들을 계속해서 이번 포스트 코로나를 겪으면서 대비하면서 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데이터를 생산해서 데이터로 일하면 그러니까 공공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정부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데이터를 생산해서 데이터로 일하면 자연스럽게 양질의 데이터가 생산이 되고, 실제로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공무원도 이 자질을 향상해야 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행정을 해야 되고, 근데 사실 이런 건 너무 어려워요. 저런 거 말고 내 데이터가, 이 데이터를 얘가 지금 그림이거든요. 이거를 이미지로 만들지 말고 게시판 같은 데 적을 수 있게 하다못해 구글 문서에 적을 수 있게 하더라도 훨씬 더 쓰기는 좋은데, 그리고 파일과 문서로 하는 보고 방식, 지금도 파일과 문서로 하는 보고 방식이 상당히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데이터로 하면, 그러니까 데이터 기반이 되면 훨씬 더 양질의 데이터가 생산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미지 만들어서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올리지 말고 데이터로 만드는 습관을 먼저 갖고, 사실 근데 이게 어떤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홈페이지에 올리는 건 데이터 개방이 아니라 데이터 그 정보를 노출시키는 거고, 그거를 데이터로 만들어야 개방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바꾸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숨어있는 데이터들이 사실 공공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디에 어떤 데이터가 쌓여 있는지 잘 몰라요. 해당 기관도. 그런 정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데이터가 잘 쌓이면, 그래서 잘 쌓이면, 그리고 어떤 데이터가 쌓여 있는지 알면 꺼내지기는 훨씬 쉽고, 그리고 아까 공공 앱 말씀 드리면서 그런 정도까지도 플랫폼으로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플랫폼 정부가 조금 더 나은 플랫폼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데이터가 더 이쁘게 쌓여 나가면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에서 준비되어 가는 플랫폼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한 30분도 더 쓴 것 같아요. 죄송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